제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제목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투자 프로젝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좀 기본서, 좀 교과서, 그리고 이제 불인이 분들이 지방시장을, 이 전국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스케치를 해드리는 그 용도거든요. 그래서 책을 딱 구매하실 때 내가 3천만 원으로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디테일한 투자처를 알고 싶다고 그 책을 보시면 거기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본서다. 어떤 교과서 느낌의 어떤 전국을 스케치하는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전국으로 좀 시야를 넓혀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은 책을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차는 이제 1장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기본기를 잡아드리는 파트고요. 그 다음 2장부터는 이제 강원도, 그 다음 3장은 이제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도 단위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강원도 안에서도 이 파트 1에서 강원도를 한번 크게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별로 대표적인 도시를 2개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강기도의 춘천,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인구수 원탑인 원주, 이 2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충청북도 스케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충청북도 대장 청주, 그리고 청주 동생 충주, 그리고 충청남도는 강남까지 30분이면 간다 해서 천안, 그리고 이제 천안을 뛰어넘자 아산, 그래서 천안과 아산을 살펴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전라북도고요. 비빔밥만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 그래서 전주, 그리고 이제 신도시 천지개벽, 군산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밤바다를 아파트에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 그리고 항구만 있는 게 아니다, 목포, 이 2개의 도시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는 이제 포항과 구미, 그래서 경상북도 최대 도시 포항,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자 구미, 그리고 경상남도는 인구수 무려 100만 창원, 그리고 부산의 근을 뛰어넘기 김해.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좀 스케치를 일단 해드렸어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직접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에서 제가 가만히 있지 마라, 아직도 폭락론을 믿는가 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들 절실히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는 게 영원히 상승하진 않겠, 하지만 지금 여러 데이터들을 봤을 때 쉽게 빠지기 어려운 구조다. 마냥 이렇게 기우제 지내듯이 폭락해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집값이라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냉정히 현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지역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이고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를 보면 일단 인구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구수는 이제 154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만 단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50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강원도는 총 인구수가 150만 명이다. 그리고 그 안에 행정구역이 7개의 시와 11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뭐 시, 군, 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렇게 전국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지방에 투자를 할 때는 군 단위에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름의 정한 원칙입니다. 왜냐면 너무 작은 도시, 뭐 군 이런 데도 당연히 아파트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까지는 굳이 투자해서 나를 이렇게 리스크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감히 11개의 군을 지웁니다. 춘천, 원주,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태백, 7개의 시가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저번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나가서 말씀드린 게, 너무 작은 도시는 보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뭔가요 하면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인구수 20만까지 봅니다. 인구수 20만. 제가 예전에 교육을 할 때는 인구수 50만까지 보시라고 했었어요. 인구수 50만. 근데 이제 전국 지방시장이 한번 쭉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인구수 20만까지 살펴보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총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춘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원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강릉. 춘천, 원주,
강릉. 그래서 각각의 인구수를 보시면 춘천은 28만이고요. 원주는 35만. 그리고 강릉은 21만. 그럼 춘천과 원주가 한 30만 내외고 그 다음 강릉은 그거보다 좀 더 작은 2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춘천과 원주는 30만 그리고 강릉은 20만 정도.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초는 약간 관광적인 어떤 투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속초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인구수 8만인 속초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본문을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큰 맥락을 제가 써놨어요. 평당가 흐름, 그리고 입주량, 수요량,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쭉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도시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을 봅니다. 춘천. 그래서 춘천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 설명들은 쭉 해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책에서 어떤 2급지라든가 뭐 3급지,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는 그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1급지는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제가 1급지 중심으로 풀어 썼습니다. 가뜩이나 지방 중소도시를 살피는데 거기서 또 2급지, 3급지를 메인으로 다룰 수가 없었거든요. 책에서는 그런 지방 중소도시들을 1급지로 이렇게 한번 쭉 훑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되 이 영상을 꼭 이제 보너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매 도시마다 끝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춘천의 리딩 동네는 이제 퇴계동, 온의동, 약사동, 후평동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별로 대표 도시들을 한 3-4군데씩을 이제 찝어서 해놨거든요. 가장 이렇게 평당가가 비싼 도시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춘천시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봤을 때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그럼 퇴계동 아파트입니다. 퇴계동 아파트. 그럼 이 표를 보셨을 때 지금 퇴계동에서는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그러니까 지금 연식순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연식이 가장 비싼,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1급지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랜드마크라는 건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일 확률이 높겠죠. 이제 호갱노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움직였지? 지금 갭, 그러니까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겠죠? 지금 검색하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당연히 춘천시의 핵심지 신축 아파트니까 지금 가격은 올라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더 갈 수도 있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데, 내가 3천에서 5천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 아파트는 안 되겠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아래 연식, 한번 아예 극단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을 한번 또 검색을 해보세요. 퇴계 한주라든가 퇴계 금호타운, 퇴계 현진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90년대 시기인데, 그럼 이거를 또 호갱론에서 한번 쳐봅니다. 그럼 시세 흐름이 보이고 지금 갭이 얼마고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방 구축들 중에 어떤 거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요. 어떤 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 이후로 특히나 올해 공시지가 1억이라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수가 늘어날 때마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의 중과가 되지 않는 그 규제에서 틈새를 벗어난, 그러니까 틈새 어떤 투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불인이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오래된 연식인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예외적인 애들이죠. 그럼 그거를 좀 더 올라가서 천연식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검색을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딱 폈을 때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놓고 여기 써놓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왜냐면 또 이게 출간 시점에는 과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지방의 그 2, 3급지 위주로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온의동, 마찬가지로 이제 온의동에 있죠. 그럼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이제 2022년식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분양권 상태인 거겠죠. 그런 것도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번 쳐보시고 한번 매가 그래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에 있는 90년대식 아파트들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신축, 그 다음에 이제 구축도 한번 검색해보시고 그 다음 또 준신축. 그러니까 시장 흐름대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신축, 준신축, 구축 아파트들을 하나씩, 제가 이걸 모든 걸 전수조사를 하나씩 썼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이제 그 호갱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서 시장 흐름 데이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앞서서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찍었던 그 3부작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 찍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 지금 이건 저희가 바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이 전에 하셔야 될 일들이 뭐였죠?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주 물량을 확인한다. 그 지역 매가와 전세가 흐름을 확인한다. 그리고 뭐 미분양 데이터, 그렇죠?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그럼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원주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까지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실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했었는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전수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아파트를 일일이 입력을 해서 그 지역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파트가 있는 위치, 그리고 지금 시세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 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책만 보면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사동, 또 후평동, 네, 요런 데들. 그리고 나서 이런 데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배치한 곳들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춘천으로 치면 1급지, 2급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동이에요. 근데 여기를 내가 아파트를 다 쳐봤는데 시세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아예 3급지 쪽, 2급지 이하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불인이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내가 적절한 아파트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 아예 3급지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같이 다니면서 1급지가 지금 이렇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2급지 이하 동네로 가봅시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조언을 해드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쭉 봤을 때 너무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과감히 이제 그 지역은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들은 지금 이 지역들이 무조건 가세요라기보다는 대표 도시들을 뽑은 거거든요. 등 그 어떤 취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로 갑니다. 원주. 그럼 마찬가지로 뭐 입주량, 평당가 시세 흐름 이런 걸 써놨고, 이거는 역시나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쓴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맵에서 이렇게 해당 시의 어떤 위치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원주는 그때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실동, 반곡동, 지정면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쭉 써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시자고요? 그거를 쭉 보신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리스트 전수조사를 해놓으신 걸 보면서 이걸 하나씩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4단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럼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지금 많이 올라 있겠죠. 그럼 이게 앞으로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제자리일까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뭐 그 지역의 앞으로의 2, 3년 추가 입주 물량, 그리고 이 도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방 도시들과 비교해서 이런 시세 파악, 어떤 시세의 균형감 이런 게 생겨서 이 지역은 좀 저평가됐다, 이 지역은 좀 고평가됐다, 인구수가 이 정도인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이 정도면 얘는 지금 너무 좀 거품인 것 같다, 얘는 아직 덜 오른 것 같다, 이런 균형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보다 보면 조금씩 그 감각이 예리해지십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파트를 또 하나씩 검색을 해본다. 그래서 신축들을 한번 검색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요 구축들, 2000년 초반 또는 이제 90년대 아파트를 검색하면서 하나씩 그래서 이 작업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무실주공 4단지가 어디에 있구나, 지금 시세가 어떻구나, 갭이 얼마구나, 요런 것들, 그쵸? 그 다음 이제 지정면, 마찬가지로 아파트들, 그리고 반곡동,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검색을 한다. 그럼 강원도 했고요. 이제 책에는 실지 않았지만 이제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 또 어디가 있었죠? 강릉이 있었죠, 강릉. 그래서 강릉도 한번 요 흐름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충청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인구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럼 아까 강원도보다는 조금 더 많죠? 강원도가 아까 150만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긴 하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3개 시와 이제 8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럼 군은 또 어떻게 하시자고요? 군은 과감히 지운다. 그럼 남는 건 3개의 시가 남죠. 그럼 청주, 충주, 제천. 그럼 인구수를 보면 청주가 85만, 충주가 21만, 제천이 13만. 그럼 당연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청주가 좋습니다. 청주. 인구가 85만이나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수가 작을수록 더 새 아파트, 더 중심지 아파트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서울도 인구수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도시가 클수록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면 큰 도시에서는 더 안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는 뭐 더 외곽이라든가 더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가 특별히 없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더 신축의 대단지의 랜드마크급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러면 청주보다는 충주나 제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청주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보시고 청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지역을 스케치하는구나 라는 걸 보신 다음에 지금 세부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요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보시면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일 지금 비싼 게 뭐 GLCT 프루지오 그럼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산 위브 GLCT 2차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된 8, 90년대 아파트들도 있죠. 이것도 하나씩 검색해서 위치와 이런 거를 파악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충청남도로 가겠습니다. 자, 충청남도는 인구수가 이제 212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와 충청북도보다는 좀 더 큰 도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이제 행정구역은 8개의 시와 7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군은 또 과감히 지우세요. 뭐 일일이 이름을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8개의 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정도입니다. 인구수가 천안이 66만, 아산이 32만, 그 다음 서산, 당진은 20만 이하. 그럼 완전 불인이 분들이라면 서산, 당진은 제외하고 천안, 아산에서 보시는 거고 근데 천안, 아산을 보셨는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2급지 이하로 가야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당진, 서상 정도 되는 도시까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 계룡 이런 지역들도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인구수가 이제 10만, 4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는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불인이 분들께서는 이런 너무 작은 도시는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에는 이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광역시 중에 하나인 대전과 특별자치시인 세종이 있다는 거. 그럼 이것들과의 이제 어떤 연계성 이런 건 한번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천안의 동네 아파트 리스트가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신축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또 구축도 검색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각 급지별로 또는 각 군별로 그러니까 1군, 2군, 3군 그 아파트들의 시세 흐름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은 책에서 풀어 썼는데 부동산 지인에서 입주 물량과 미분양 데이터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필터링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입주 물량이 지금 21년 이후로 앞으로 3년 동안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지역은 과감히 패스를 하세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마냥 또 공부를 위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폭탄이고 많다고 하면 과감히 지금은 제끼고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그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때는 이미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이제 지방 투자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천안도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어떤 손품을 파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아산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전라북도로 넘어갑니다. 전라북도는 인구수 180만 명입니다. 180만. 그러니까 이제 도별로 비슷비슷하죠. 뭐 150만, 뭐 200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라북도는 180만이고요. 6개 시와 8개 군. 그럼 8개 군 과감히 지우시고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정읍, 남원 있는 6개 시가 있는데 역시나 우리는 20만 이상을 본다고 하면 이제 전주, 군산, 익산이에요. 그래서 전주가 66만, 군산이 27만, 익산이 28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북도.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보시면 이 전주 인구가 66만이었어요. 지금까지 도시 중에 여기와 비슷한 사이즈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천안이 있죠. 천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이제 청주. 군산과 익산은 27만, 28만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내외죠. 그럼 30만 내외로 있었던 도시들은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 충청남도에서 아산이 있었습니다. 아산. 그렇게 한 번은 안 외워지시겠지만 그렇게 한 번씩 또 짚어주고 가시면 점점 그 도시별로 이 규모의 어떤 균형감이 생긴다. 그러면 인구수가 지금 70만 가까이 되는 천안이 지금 1급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요 정도 시세인데 그것과 비슷한 전주의 1급지 아파트가 시세가 요렇네? 그럼 뭐가 더 저평가돼 있나? 그러니까 꼭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런 걸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야 점점 이제 균형감이 생기고 어떤 시세의 균형감 그리고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 부동산 투자로 실패를 안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시세의 균형감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책에서는 전주와 군산을 다뤘고요.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제가 풀었었고 꼭 그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클릭해 나가는 그래서 그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이 책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라남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라남도는 인구수는 184만입니다. 80만 정도 되고요. 5개의 시와 17개의 군, 굉장히 많은 군들로 쪼개져 있는데 과감히 이제 무시하시고 5개의 시를 봅니다. 그러면 나주, 목포, 순천, 광양, 여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전라남도는 굉장히 도시들이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포가 22만이고요. 나주가 12만, 그리고 이 여수가 28만, 그 다음 순천이 28만, 그리고 광양이 15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커트라인인 20만 정도로 보면 여수, 순천, 목포. 좀 큰 틀에서는 목, 여, 순, 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좀 더 좁힌다고 하면 목, 그 다음 여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책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또 그 지역의 지금 시세가 어떻고 입주 물량이 어떻고 뭐 미분양이 어떻고 기본적인 지역 설명들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꼭 이제 첨부된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클릭을 또 해서 시세 흐름을 체크를 하자. 그걸 하시다 보면 딱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목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로 넘어갑니다. 경상북도. 자, 인구수 264만 명. 그리고 시가 10개가 있고요. 군도 13개나 있어요. 우리는 군은 다 제끼고 10개의 시가 남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작은 도시들은 보지 않는다. 그럼 뭘 보시냐면 포항, 구미 보시면 됩니다. 포항, 구미. 그럼 포항, 구미가 인구수 50만과 41만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넓혀준다고 하면 경주, 경산 정도까지. 경주가 25만, 경산이 26만. 그리고 특히나 경산. 왜냐면 그 옆에 뭐가 있죠? 대구 광역시가 있죠. 그래서 경산이라는 도시는 이제 그 광역시의 위성도시와 같은 느낌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 확실히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 좀 더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서는 제가 포항과 구미를 다뤘습니다. 한번 쭉 또 설명 보시고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상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상남도는 인구수가 무려 이제 333만 명, 이제 300만 명이 넘어가죠. 참고로 300만 정도면 인천하고 비슷합니다. 인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탑인 도시가 서울이고 서울이 이제 1000만, 천만이 이제 깨지긴 했지만 1000만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부산이 350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인천이 이제 300만이거든요. 경상남도는 그 이제 부산과 인천 정도의 어떤 인구 규모가 되는 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8개의 시와 10개의 군이 있는데 10개의 군은 과감히 또 생략하시고 8개의 시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많아요. 여기서 또 필터링을 하면 인구수 20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입니다. 창원이 무려 100만. 굉장히 큰 도시죠. 지방에 광역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큰 도시는 창원이 유일합니다. 이 다음이 이제 청주, 천안, 전주 이 정도거든요. 또 원래 지금 만약 지방장의 시작이라고 하면 저는 요 정도 도시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50만이 훌쩍 넘는 창원, 천안, 청주, 전주 이런 도시들.
근데 지금은 한번 큰 사이클이 돈 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도시들을 가면 이미 이쪽도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구축들을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준신축 이하 물건들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더 작은 도시들에 가야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5개 도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그래서 각각의 위치 파악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는 창원과 이제 김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드렸고, 또 꼭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리딩 동네 아파트 리스트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괜찮은 매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새로 출간한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투자 프로젝트 책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좀 설명 영상이자 교육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스터디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공지를 해드릴 텐데요. 올해 하반기,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전국에 아파트 소액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모아놓은 조그마한 종잣돈으로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이미 한 채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미규제 지역에 한 건 정도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실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로 열심히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유튜브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